안녕하세요. 인간이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면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죠.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 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안일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해보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리학적 이론으로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남편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남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봅시다. 1.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시켜서 한다고 느끼면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 오늘은 이거 해줘. 같은 명령조 말은 자율성을 제한하므로 거부감이 생기죠. 대신 당신이 해주면 나 진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스스로 선택하고 쉽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강요 대신 부탁이 되고 지시보다 고마움으로 접근하면 남편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를 자극하면 남편은 자신이 선택해서 돕는다는 만족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았던 피드백이 반복 행동을 결정합니다. 남편이 예전에 설거지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더럽게 닦았어 라는 반응을 받았다면 다음엔 굳이 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긍정적 보상이 없거나 부정적 평가만 있었다면 학습 효과는 회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와, 당신이 해주니까 나 너무 편하다 같은 말은 다음 행동을 유도하죠. 작은 칭찬이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되면 남편은 자신도 가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상호작용도 일종의 학습이에요. 3. 기대의 가치 이론 Expectancy Value Theory.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이 일이 가치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어려워하거나 실수에 민감한 성격이라면 잘 못할까봐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작동법을 잘 모르거나 청소에도 아내가 다시 하는 걸 보면 어차피 내가 해봤자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럴 땐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해요. 당신이 거실 정리한 것 덕분에 오늘 아이가 넘어지지 않았어. 처럼 직접적인 효과를 말해주면 자신감과 가치 인식이 동시에 생깁니다. 4. 역할기대 이론 Role Expectation Theory. 사회와 가족 문화 속에서 남편은 생계, 아내는 가사라는 고정된 역할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순간 내 역할이 아니야라는 무의식적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오랜 사회적 경험에 의한 내면화된 기대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내가 말해야만 움직여?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역할 분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나누면 더 공평하지 않을까? 처럼 제안형 대화가 효과적입니다. 5. 귀인이론 Attribution Theory. 어떤 행동의 원인을 다르게 해석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이 일부러 안 한다고 느끼지만 남편은 오늘 진짜 피곤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게으름인지, 피로인지, 또는 그냥 잊은 건지를 명확히 알기 전엔 비난보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또 안 했어? 대신, 요즘 너무 바빠 보여. 혹시 힘든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남편도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협력할 여지가 생깁니다. 원인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면 감정적 충돌보다 협력이 쉬워집니다. 6. 인지부조화 이론 Cognitive Dissonance Theory.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불일치할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면서도 나는 좋은 남편이야 라고 생각하면 인지적 부조화가 생깁니다. 이럴 때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나는 경제활동으로 충분히 기여하고 있어라고 합리화하거나 아내가 집안일 더 잘하니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나는 당신이 집안일도 같이 해주는 남편일 때 더 멋져 보이더라 는 식으로 남편이 스스로의 이미지와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입니다. 7. 행동경제학의 기회비용 회피 개념. 남편이 집안일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다른 일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하는 30분 동안 유튜브를 본다거나 커피를 마시며 쉬는 것이 더 매력적이죠. 이럴 때는 집안일에 즉각적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것만 도와주면 우리 저녁에 영화 같이 보자. 이거 끝나면 맥주 한 캔 딱 좋겠다. 같은 방식으로 집안일 후에 보상을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작은 동기부여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8. 감정 노동과 감정 인정 emotion, labor and validation. 많은 남편들은 집안일을 단순히 일로 보지만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감정 노동도 함께 겪습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피곤한데 왜 나한테만 화내?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땐 감정 그 자체를 표현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 오늘 청소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지쳤어.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같은 방식으로 감정 상태를 진심으로 말하면 남편도 감정을 인식하고 행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인정은 행동 변화를 부릅니다. 9. 행동주의 심리학의 강화 원리 reinforcement theory. 사람은 보상이 있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집안일을 했는데 무반응이거나 오히려 지적만 받으면 남편 입장에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는 학습이 이뤄집니다. 반면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당신이 애 장난감 치워준 거 진짜 큰 도움이 됐어. 처럼 칭찬받으면 그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강화는 즉각적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그냥 고마워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고마웠는지 말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집안일이 부담이 아니라 성취감 있는 행동으로 학습됩니다. 10. 애착이론 attachment theory. 성인이 된 후에도 애착 스타일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남편은 집안일이 관계의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 부담을 느끼고 거리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같이 하자는 요구가 통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직접적인 요구보다 정서적 연결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청소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더라. 처럼 감정 교류를 강조하면 의무보다 관계 중심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애착 스타일을 고려한 접근은 부드러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결론. 남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구조, 역할 기대, 과거의 학습, 자아 이미지 등 복합적인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비난이나 명령은 방어만 키울 뿐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감정의 인정, 자율성 존중, 긍정적 강화, 역할 재구성 등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남편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와이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적이 아니라 이해와 설득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이론적 기반 위에 올라선 대화는 신뢰를 쌓고 가정 내 평등한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현명한 와이프로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